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가관이 아닌데요. 특히나 자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 그 구조에 진입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에 또 감탄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 자체를 돈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바꾸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믿고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아예 다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미쳤었죠. 그런데 돈을 벌었냐 하면 글쎄요, 그렇게 큰 돈을 벌진 못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금 오늘의 저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겨우겨우 살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 역시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의 어떤 종말이라는 문장, 그 문장을 접하고 제 인생도 이제 180도 바뀐 거죠.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복사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명확한 표현일 것 같아서 돈복사를 실현하고 있는 진화한 자영업자들, 그들이 선택한 5가지 완전 다른 방식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도 어느새 이 자영업 탈출 매뉴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탈출 매뉴얼 자체를 손에 쥐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영업도 그냥 하는 자영업이랑 또 진화한 자영업, 이 2가지가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하고 최소 이 영상 자체가 저는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내용으로 이미 돈을 좀 지불하고 그때 한 25만 원 정도 제가 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강의를 보고 나서 많은 걸 좀 깨우쳤습니다. 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인사이트까지 담았으니까 제가 이 영상의 가치를 한 50만 원이다 라고 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예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아침 일찍은 아니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기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더 많이 일해도 돈이 더 벌리지 않는 건지 좀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통계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53.8시간이거든요. 근데 평균 소득은 직장인보다 적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더 많이 일하는데 왜 돈은 더 적게 벌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는 있어요. 즉 노동력만으로는 자영업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한 8, 90년대만 해도 자영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 지인 중에 민수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분식집을 한 7년 정도, 한 6년 반? 거의 7년 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주 6일 동안 일을 하고요.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이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월 300만 원 정도 법니다. 비수기에는 마이너스이고 어쨌든 많이 벌지는 못하는 구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슬픈 거는 이 민수 사장님은 자기 가게인데도 자기가 문을 닫고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한 번을 못 갔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쉬시는데 2박 3일, 3박 4일 휴가를 거의 안 가셨습니다. 아니 못 갔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은 그날은 돈을 못 버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또 다른 지인인 지연 사장님은 똑같이 분식집 하시거든요. 이제 이분은 분식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월 1,000만 원 이상씩 법니다. 지난달에도 1,1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저한테 좀 자랑 같은 걸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1년에 해외여행을 2번씩, 제주도는 여러 번씩 그렇게 갑니다. 이 두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요? 민수 사장님이랑 지연 사장님은. 제가 지연 사장님을 알게 된 것도 꽤 오래됐는데 지연 사장님도 처음에는 분식집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식집도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거야. 내가 없어도 가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했냐? 메뉴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기획이랑 실행, 그리고 손님 접객, 응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그리고 테이블 오더도 있고 재고 관리 시스템도 아예 다 도입을 하셨어요. 또 점장에게 급여를 꽤 많이 주고 있었는데 550만 원 정도, 매년 한 50만 원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한 55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 점장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를 해줍니다. 월간 보고도 해주고 분기 보고도 해주고 연간 보고까지 해줍니다. 인재죠, 그 점장님은. 그리고 본인은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부업으로 이것저것 뭐 AI도 배우러 다니고 창업 강의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사실 이 지연 사장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제 매장을 한 개 한다라고 치면 보통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자영업자는 상위 10%? 아니 상위 한 5%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더 높은 소익을 올린다라고 확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한 사람은 자유로우니까 다른 데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화한 자영업자들은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생각을 합니다. 혼자 다 하는 건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물을 길러 나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을 기르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서 물을 무조건 길어 날라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설치해서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어떨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머리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쉬어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사장님들 뭐 젠지 세대들을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찍는 건 뭐 AI가 좀 도와주고 고객 응대는 챗봇 이런 걸로 통해서 하기도 하고 주문은 뭐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을 막 진짜 최대한으로 아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막 15시간씩 16시간씩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산성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이 생기면 뭘 하냐,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든지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한다라든지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도 뭐 월 500에서 월 1000을 벌고 어떤 사람은 13시간 14시간을 일을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또 마이너스까지 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 그 부의 초월 차선이라고 다들 아시는 책일 텐데 뭐 안 읽어보셨어도 제목은 아실 텐데 이 책을 쓴 MJ 드마코, 저도 한때 이 책에 좀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부자가 되려면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 그게 이제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제 가능한 무언가,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시간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더 많이 벌리거나 막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사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은 한 공간에서 장사만 하는 시대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장소의 제한도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경쟁에서 뒤처져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은 41%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은 2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뭐 배우고 소통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만났었던 예전에 그 베이커리 사장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월 매출 한 1,500만 원 정도에 순이익 300만 원 정도 남으셨거든요. 맛있는 빵, 수제로 빵을 매일매일 만드셨고 진짜 맛있었어요. 저도 직접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가게에 오는 손님 수는 한정되어 있었어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던 와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제빵 이거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뭐 인스타 같은데 팔로워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길로 가실 거면은 그렇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널 자체를 손님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 대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그냥 뭐 그런 것들을 올리셨거든요. 빵 굽는 거라든지 뭐 레시피 같은 것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로워가 1만 명으로 늘어났고 매일 DM으로 막 레시피 좀 자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DM이 막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땡땡땡땡 홈베이킹 뭐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어요. 가격은 12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오래됐거든요. 첫 달에 53명이나 결제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53명에 12만 원이면 총 매출이 636만 원이죠. 뭐 이것저것 뭐 부자재 다 빼고 한 200만 원 정도 빼고 한 400만 원 정도 버셨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처음에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쓸 어떤 재료들 이런 거 다 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한 4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버신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게에서 빵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그냥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팔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물건, 음식, 빵, 커피 이런 거 말고 무형의 자산을 판 거죠. 빵은 만들면 그날 다 팔아야 됩니다. 레시피 강의는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 수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 오프라인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커리큘럼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그 세차장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8년 정도 그분이 운영을 하셨고 홍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세차 노하우를 유튜브에 막 올리셨어요. 요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 문 세척할 때 뭐 이렇게 하면 흠집 없이 깨끗해집니다 해가지고 막 노하우 알려주시고 물 얼룩 없이 말리는 뭐 비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원테이크로 다 찍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런 영상들이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안 되셔서 2만 명을 넘었었고 구독자가 광고 수익도 한 50만 원씩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구 같은 걸 하셨거든요.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겨가지고 공구도 하시고 블로그로 넘겨가지고 공구도 하시고 또 구독자 모임도 하고 또 자기 브랜드 세차용품 같은 걸 막 만드셨어요. 한 3개 정도 만드셔가지고 이 매출이 처음에 한 500만 원 나오다가 나중에는 월 2천만 원까지 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자신의 그 전문 지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시장이 2025년까지 매년 거의 한 10%에서 15%씩 성장을 해왔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진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매장을 좀 떠나 있어도 유형의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 영상이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동안 알아서 일을 해주는 구조가 바로 콘텐츠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자체가. 저도 한 3년 전에 한 마케팅 무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4월 17일 날 마지막으로 그 무료 강의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의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만 하더라도 그 라이브인데 녹화본도 주거든요. 근데 신청을 안 하면 녹화본을 주지 않으니까 신청이라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누군가가 내 콘텐츠를 보고 심지어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조금 신기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랑 노하우는 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쌀을 씻는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응대하는 노하우라든지 뭐 커피 로스팅 기술이라든지 인테리어 감각이라든지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게 모이게 되면 바로 경험이랑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고정비 플러스 내 시간 플러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그런 수익 모델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건 콘텐츠만 만든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콘텐츠를 다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리 팔로워가 많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 수 있는 구조, 돈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퍼널 없인 돈 복사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장사나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구매 전환이라는 건데요. 구매 전환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내 물건이나 서비스나 음식이나 이거를 이렇게 팍 사게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그 구매 전환이 안 되면은 아무리 다 잘해도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바로 사지 않습니다. 식당도 바로 오지도 않아요.
다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 즉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7번에서 한 13번 정도의 접촉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람들이 뭔가를 사기 전에 광고도 보고 비교도 하고 리뷰도 읽고 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웹사이트도 막 방문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7번에서 한 13번 정도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뭐 간판 보고 메뉴 보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전단지 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제가 최근에 그 고양이 장난감을 사는 과정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피드를 보다가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 계정을 방문했고 후기를 찾아봤고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도 봤고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데 혹시나 더 저렴한 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쿠팡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제가 한 3일이나 걸렸어요. 그 고양이 장난감을 사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알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널이 등장하는 거예요. 퍼널. 이 퍼널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퍼널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란 뜻입니다. 위는 넓고 아래는 이렇게 좁은 거. 그 깔때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이다가 넓은 부분이죠. 그리고 점점 구매로 좁혀지는 과정. 그러니까 관심 많이 보이다가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아니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매장에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게 퍼널, 깔때기란 뜻입니다. 이 진화한 자영업자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물건이 좋아요, 맛있어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그냥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여정을 다 설계를 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PT샵이 있는데 이 PT샵의 퍼널이 좀 기가 막힙니다. 자, 인지를 일단은 시킵니다. 1단계. 인스타그램에 막 다이어트 성공 사례, 운동 팁 이런 걸 막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관심을 가지죠. 이게 2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무료 체성분 측정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3단계가 이걸 평가해 주는데 매장에 방문해서 체성분을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4단계가 시도, 2주 체험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원래는 PT 같은 걸 처음에 결제하려면 많이 비싸잖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2주 체험, 뭐 일주일 체험 이런 거를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거의 원가의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 구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체험 프로그램 과정이 끝난 후에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3개월 정기 회원권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선생님하고 라포 같은 게 형성이 됐으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6단계가 바로 추가 구매예요. 이 3개월 정기 과정이 끝나고 회원들한테 식단 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구성해가지고 또 판매를 합니다. 이미 라포가 많이 형성돼 있고 신뢰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또 친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고객을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공신력 있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런 체계적인 퍼널을 갖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73% 높은 구매 전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 1인 브랜드, 뭐 개인 자영업 사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이 퍼널을 어쨌든 설계를 해놓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매출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퍼널을 자동화를 해두면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막 들어오게 되죠. 결제가 일어나니까. 이 자동화 퍼널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좋은데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우리의 콘텐츠를 보죠. 우리가 올린 어떤 영상이든 글이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그 글 아래에 뭐 좋아요를 누르고 링크 같은 걸 통해서 이메일 같은 걸 등록하죠. 전화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이메일로 첫 번째 환영 이메일이 막 옵니다. 어떤 자료도 주고 그리고 뉴스레터처럼 계속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라포가 형성이 돼요. 친해지게 되는 거죠. 2일 있다가는 뭐가 오고 4일 있다가는 뭐가 오고 그러다가 무언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담긴 메일이 발송이 되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면 본 과정이나 본 상품을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 퍼널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이메일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자동 퍼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도 바로 하진 못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진화한 자영업자는 배움에 돈을 먼저 쓴다입니다.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제가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쓰는 순서가 좀 다른데, 옷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그거는 순위권 바뀝니다. 무조건 지식이나 지혜, 인맥, 경험 여기에다가 먼저 투자를 해요. 저도 사실 요즘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식당을 팔고 1년 동안 거의 한 100권 이상의 제가 책을 본 것 같은데, 뭐 마케팅, 세일즈, 심리학, 투자 등등등, 그리고 강의에도 단기간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을 제가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의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그 강의도 매년 반복해서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유료로 들었던 그 강의들보다 그 강의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진화한 자영업자들은 학습과 실행의 속도가 사실 좀 남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듣고 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로 즉시 실행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1시간의 가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팡 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일반 자영업자가 1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최저 시급에서 좀 많이 받아봐야 한 2배 정도 벌겠죠, 통계적으로요. 근데 요즘은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사장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버는데 직원은 한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 매장들 많습니다. 정말로 진화한 자영업자는요, 1시간에 1만 원, 2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10만 원, 100만 원까지 법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을 하는 그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브랜딩 전략을 짜거나, 인플루언서랑 협업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신규 사업 모델을 기획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한계가 있는 그 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결국 그냥 시간을 파는 자영업자는 단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갇히게 되고 공간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진화한 자영업자는 지식, 지혜, 시스템 이런 것들로 단가를 스스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또 무너져요. 물론 이걸로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는 바로 자본주의의 룰을 먼저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배우지 않고 살고 있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거, 뭐 특히나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머리에 이제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부자들,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대신 다 일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저도 이 책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말하는 캐시플로우의 패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자,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세금 내고 생활비 내고 저축 아주 조금 하고 끝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리고 중산층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여유 조금 부리고 빚 좀 갚고 저축 아주 조금 하고 끝. 부자는 자산이 버는 돈으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여유도 좀 부리고 나머지로 또 자산을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화한 자영업자는 이걸 먼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다 잃게 되거든요. 장사로 돈 많이 벌어도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촌치킨 운영하시는 사장님, 10년 전에도 월 1,000만 원씩 버셨어요. 5년 동안 계속 잘 되셨습니다. 뭐 월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8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남은 돈 얼마인 줄 아세요? 통장에 고작 한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분 지금 장사도 안 하고 있어요. 장사도 못해요, 5,000만 원 가지고. 왜요? 다 써버렸어요. 자식들 키우고 뭐 빚 갚고 아파트 사고 하는데 돈 다 써버렸습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게도 2개 정도 하셨었는데 뭐 이렇게 다 소비를 한 거죠, 그냥. 반면에 메가커피 초창기에 차렸던 사장님도 있으신데 이분이 월에 한 700-800 벌으셨거든요. 근데 그 돈에서 무조건 500만 원 투자했어요.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 지금은 가게 안 하고 맨날 낚시 다닙니다. 자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물론 현금성 자산 한 2, 3억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10년 더 낚시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더 낚시를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쨌든 자기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 두 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메가커피 운영하시던 분도 10년 동안 또 계속 낚시만 다니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잘 안 되면. 어쨌든 이 차이가 뭐냐면 시간 이꼴 돈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복리구조를 이해를 해서 뭐 시스템이나 자산에 돈을 넣고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는 거죠. 돈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현금으로 돈 들어있으신 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도 약간 반성해야 돼요. 저도 통장에 지금 현금이 조금 있거든요. 결국은 부자는 돈을 쌓지 않습니다. 돈을 돌게 만듭니다. 장사를 한다라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 게임의 어떤 한 조각? 그 조각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버는 돈도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 수밖에 없고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화한 자영업자들의 5가지 사고방식 그리고 실행 방식, 사업의 방향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의 레버리지를 거는 사람, 공간의 한계를 콘텐츠로 돌파한 사람, 퍼널과 시스템으로 자동 수익을 만든 사람, 지식과 실행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 자본주의 룰을 깨뚫고 돈의 흐름을 만든 사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팔면서 버티는 자영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면서 성장하는 자영업으로. 뭐 나는 할 수 없어,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료 강의라도 한번 보세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무료로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무언가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에 옮겨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좀 거시적인 거라서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룰에 의거해서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갈 영상, 이 영상의 후속작 또 여러분들한테 바로 추천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다음에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